당신은 지금 당신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매일 아침 알람 소리에 억지로 눈을 뜨고 정해진 자리로 향하고 퇴근 후엔 지쳐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다 잠드는 하루. 그렇게 일주일이 가고 한 달이 가고 1년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이 있잖아요.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제가 읽은 책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만약 타인의 눈에 어떻게 비치느냐에 따라 사람의 가치가 결정된다면 어떨까?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의 인생은 비참할 수밖에 없다. 모든 사람은 독자적으로 살아간다. 남들이 보기에 별 가치가 없는 삶일지라도 모두 자신만의 삶을 살아간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비친 모습은 참된 본질과는 간접적으로만 관계를 맺었을 뿐이므로 많은 경우 말뿐인 거짓 존경에 불과하다. 이 말을 쓴 사람은 19세기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예요. 오늘은 이 철학자가 남긴 문장들로 우리가 왜 남의 기준으로 살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같이 들여다볼 거예요. 끝까지 보시면 어떻게 하면 남들에게 인정받을까? 라는 질문이 어느새 나는 진짜 무엇을 원하는가로 바뀌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왜 남의 기준으로 살게 될까요? 좋은 학교를 나와야 한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한다. 결혼을 하고 집을 사고 아이를 낳아야 한다. 이 기준들 여러분은 처음 어디서 들으셨나요? 생각해보면 어릴 때부터 그냥 그렇게 알고 살아온 것들이잖아요. 내가 직접 원해서라기보다 어느 순간부터 그게 당연한 순서인 줄 알고 따라온 거예요. 쇼펜하워는 정확히 이 지점을 짚었어요. 다른 사람의 행동을 내 행동의 본보기로 삼아서는 안 된다. 나의 외모, 상황, 환경과 성격은 다른 사람과 다르기 때문이다. 충분히 고민하면서 자기 성향에 맞게 행동해야 한다. 남들이 사는 방식대로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남의 욕망을 나의 욕망이라고 착각한 채 평생을 달려가는 거죠. 그 달리기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른 채로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SNS 보다가 다들 잘 사는데 나는 뭐 하나 싶을 때 있잖아요. 쇼펜하워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겪는 절망과 근심의 태반은 남의 말을 과하게 의식한 데에서 비롯된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다면 쓸데없는 소비는 10분의 1로 줄지 모른다.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시겠어요?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중에서 남의 시선이 없어도 여전히 하고 싶은 게 몇 가지나 될까요? 19세기 미국 사상가 소로는 이렇게도 말했어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조용한 절망 속에서 살아간다. 체념이 하나의 습관이 되고 만 것이다. 조용한 절망, 이 단어가 마음에 걸리신다면 이미 느끼고 계신 거예요. 지금의 삶이 진짜 자신의 삶이 아니라는 걸. 그렇다면 왜 이 감옥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걸까요? 이유는 사실 단순해요. 두렵기 때문이에요. 남들과 다른 길을 가면 실패할까봐, 인정받지 못할까봐, 혼자 남겨질까봐. 쇼펜하워는 이 두려움의 본질을 이렇게 꿰뚫었어요. 사람이 체면을 중시하는 까닭은 내세울 인간성이 직분해서 얻은 명예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서다. 남의 시선이 두렵다는 건 아직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신호예요. 스스로를 믿지 못하기에 타인의 판단에 기대는 거죠. 철학자들이 말하는 진짜 자유는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철학자들은 수천 년 전부터 이 질문과 싸워왔어요. 그리고 하나같이 같은 방향을 가리켰죠.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한다고. 니체는 이렇게 말했어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상대로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의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왜냐하면 그 개인은 스스로 모든 다른 사물에 대해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하나의 새로운 위치를 차지하는 자기만의 그리고 이례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 단 한 번도 존재한 적 없는 방식으로 존재하는 사람이에요. 누군가의 기준에 맞춰 살기엔 여러분이라는 존재 자체가 이미 대체 불가능한 유일무이한 존재거든요. 니체는 오랫동안 세상의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초기 저작들은 거의 주목받지 못했고 명성이 찾아왔을 땐 이미 광증으로 인해 자신이 유명해진 사실조차 알지 못했죠. 그렇게 세상과 단절된 채 생을 마쳤지만 그의 사상은 죽고 난 뒤 세상을 바꾼 철학이 됐어요. 자신의 길을 끝까지 걸었기 때문이에요. 사르트르는 이렇게 선언했어요. 인간은 자유롭도록 저주받았다. 선택하지 않는 것조차 하나의 선택이다. 자유는 선물이 아니에요.
어떤 사회도 어떤 시스템도 먼저 주지 않아요. 남의 기준을 거부하고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는 것. 그게 자유의 시작이거든요. 로마 철학자 세네카는 60대에 이런 말을 남겼어요. 남을 위해 살기를 그만두어라. 당신은 그동안 타인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왔다. 이제 자신을 위해 살아라. 남은 인생을 당신 것으로 만들어라. 세네카가 이 말을 쓴 게 60대예요. 그리고 이 말은 지금도 유효하죠.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타인의 기준에 맞춰 살아온 걸까요? 쇼펜하우어도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 속에 지닌 본질만이 절대적인 가치를 갖는다. 위대한 인물들의 가치도 오직 그들의 참된 자아 속에만 깃들어져 있다. 여러분의 가치는 여러분 안에 있어요. 통장 숫자에 있지 않고 직함에 있지 않고 남들의 부러움 속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살아있다고 느끼는 순간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나만의 삶을 살아가는 용기를 내고 계신가요? 여기서 솔직한 이야기를 하나 드릴게요. 남들과 다른 길을 가는 건 쉽지 않아요. 오해받을 수 있어요. 외로울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그 길에는 분명 대가가 따르거든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남의 기준에 맞춰 사는 것의 대가는 무엇일까요? 자신을 잃는 거예요. 뭘 원하는지 모른 채 살아가는 거예요. 평생을 살았는데 정작 나의 삶은 어디 갔는지 모르게 되는 거죠. 쇼펜하우어는 인생의 마지막에 대해 이렇게 말했어요. 인생에서 가장 애처로운 시간은 관 속에 누울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어렴풋이 깨달았을 때 일생을 헛된 욕망을 좇아 세월을 허비했다는 걸 새삼 느끼고는 한 번 더 시간이 주어지기를 소망해 보는 때다. 한 번 더 시간이 주어진다면 이 말이 마음에 걸리시나요? 지금이 바로 그 한 번의 시간이에요. 소로는 숲속에서 홀로 살며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나는 삶을 충분히 살지 않고 죽고 싶지 않았다. 삶이 아닌 것은 살고 싶지 않았다. 쇼펜하우어는 용기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용기란 시간을 극복하려는 의지다. 시간의 소유권이 내게 있음을 주장하는 것이다. 여러분의 시간은 지금 누구의 것인가요? 오늘부터 딱 하나만 해보세요. 하루에 한 번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지금 진짜 무엇을 원하는가?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건가? 아니면 남들이 원한다고 생각해서 나도 원하는 척하는 건 아닌가? 이 질문이 불편할수록 그 질문이 더 필요한 거예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어요. 고개를 똑바로 들고 알 수 없는 미래를 응시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인간의 비극이며 비극 속에서 비로소 인간성이 태어난다. 직면하세요. 여러분의 삶과 직면하세요. 남들 기준으로 살기엔 여러분의 인생이 너무 아까워요. 여러분은 단 한 번 태어났어요. 그 한 번의 삶을 남의 욕망을 위해 소비하기엔 여러분이라는 존재가 너무나 귀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크게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 남의 행동을 본보기로 삼지 마라. 내 본질에 맞게 살아야 한다. 둘째, 우리가 겪는 절망의 태반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 데서 온다. 셋째, 자기 속에 지닌 본질만이 절대적인 가치를 갖는다. 넷째, 시간의 소유권은 내게 있다. 지금 이 순간이 한 번뿐인 나의 것이다. 기회가 되신다면 여러분도 한번 쇼펜하우어의 세계를 들여다보세요. 위로해주는 철학자는 아니에요. 오히려 불편하고 때로는 뼈가 시릴 만큼 정직하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정직함이 우리가 애써 외면해 온 내면을 똑바로 들여다보게 만들어요. 누군가 대신 답을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 안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죠. 그게 쇼펜하우어를 읽는 이유예요. 이상으로 쇼펜하우어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톡북이었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